한문철 TV에 지금까지 올려진 영상이 약이 아니라 685개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순간에요. 거진 700여 개의 영상이 올려졌는데요. 이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것은 몇이나 될까요? 조회수 숫자가요. 166만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을 충격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진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든 택시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끼어든 택시 하니까 뉴스에 나오네요. 연합 뉴스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면서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나는 긴급피난이었다. 갑자기 달려드는 택시를 피하다가 그러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나는 긴급피난이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럼 택시를 자기가 끼어들다가 그러고 사고 나는 걸 보고서도 그냥 갔기 때문에 뺑소니죠. 특가법의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요. 택시를 피하다 직접 부딪힌 그 운전자는 28살의 아가씨인데요.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제 택시 승객을 보고 택시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갑자기 들어왔고 순간적으로 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자, 이 사건이요. 이 사건 이제 항소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165회였었는데요. 165회.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 피하려다가 길가에 사람 충격해서 이제 사망한 사고죠. 긴급 피난이냐 아니냐. 그때 판사는 끼어드는 택시 그 옆으로 사람이 여기 서 있었고요. 택시를 끼어드는데 그 사이로 슉 지나가든가 아니면 그 앞에 조그만 그 골목길을 확 꺾든가 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왜 못 피했느냐.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판사는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요. 영상이 눈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요. 실제로 본인이 그 상황이 되면요. 과연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쯤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갑니다. 네, 이 사건입니다. 과연 택시가 여기서요. 요때 택시는 더 들어오죠? 택시는 여기서 더 들어옵니다. 네, 여기로 슉 해서 빠져나가든가, 요 오른쪽 골목인데 여기 슉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지. 왜 핸들을 꺾어서 이쪽으로 해갖고 서 있는 사람 충격했느냐? 이건 잘못이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너무나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어서 그걸 피하다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갑니다. 네, 이 사고도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택시가 들어옵니다. 택시가 이때 들어오죠, 이때 탁 소리가 나죠? 예, 아주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요 사람을 보고 요 택시가 몇 차로인가요?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고요. 그런 순간 이걸 보고 빡 하면서 피합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었더라 그러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조금 더 틀었더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 택시들이 저렇게 승객 발견하고 갑자기 승객을 발견하게 되면은 물불 가리지 않는 택시가 가끔 있습니다. 승객 하나 태워서
택시가 이제 장타, 단타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10,000원 넘으면 장타, 한 10,000원 밑에는 단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거리, 단거리. 물론 운 좋게 한 20,000원, 30,000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한순간에 찾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고는 이렇게 된 겁니다. 약도 그려진 거 여러분들이 보신 건 똑같아요. 2차로에서 택시가 갑자기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확 꺾고 들어오죠. 여기서 이렇게 확 꺾고 들어오고 이걸 보고 피하면서 그러면서 차끼리도 부딪혔어요. 차끼리도 부딪히면서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험사 입장을 보겠습니다. 택시가 2차로에서 급감속하면서 세계차를 변경 시도했다. 그래서 그 차랑 부딪히고 경계석까지 부딪혔다. 평소 라디오 TV에서 변호사님 뵙지만 제가 라디오 장수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12년 된 프로그램인데요. 한국교통방송 TVN 한문철의 교통법률 날마다 제가 방송을 하죠. 뉴스 딱 끝나면은 뉴스 끝나고 3분짜리 1년 365일 방송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교통방송이죠. 서울을 뺀 나머지 전부 다 전국의 한국교통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셨다가 라디오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거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사고 한 달 동안 유튜브와 스스로닷컴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나홀로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한적한 도로이며 저는 평소에 몇 대 몇을 보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장자리 차선을 제일 바깥 차로를 주로 주행합니다만 이번 사고는 세상살이에서 조심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급차로 변경하는 택시 피하다가 사망사고 발생된 것처럼 저도 인도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 영상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고령인 택시기사는 55년생이 고령인가요? 55년생이면 65세인데요. 요새는 65세면 고령이라고 안 그러죠. 55년생 고령이면 저도 몇 년 있으면 이제 고령 되네요. 청년이죠, 청년. 지금은 70대 중반 넘어서도 아직 연세 드셨다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하십니다. 65세인 택시기사는 제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안 보이죠, 그 차는. 대각선으로 들어오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있었는데 안 보인 거죠. 대각선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거는요,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택시 잡고자 하는 승객만 보는 거죠. 대각선 하면 뒤가 좀 더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 가야 사이드 미러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눈 감은 거죠. 그러면서 대인 접수까지 자기도 대인 접수해달라? 허허. 택시가 대각선을 갈 때 정지 영상을 보니까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당연히 제가 안 보이겠더군요. 당연히 안 보이죠. 사이드 미러 이렇게 했을 때 여길 보는 거죠. 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 한 칸씩 가야 돼. 한 칸씩. 뒤를 보고 또 없을 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대각선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과실비율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터라 두 보험사는 수긍한다. 두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 상대 보험사 100대 0 인정한다. 근데 택시 운전자는 100대 0 인정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팬이라서 100% 확신하지만 택시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승객 태우거나 경적을 울려도 지가 피하겠지 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해자는 즉 택시가 갑자기 승객을 보고 달려드는 행위 또 그리고 빵 하더라도 에이 지가 날 봤으니까 멈추겠지 하는 법은 그냥 가는 이런 행위 실질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변호사님께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방송에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까지 받았지만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그것도 신호등이 있었죠? 녹색 신호죠. 그렇습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신호등 녹색 신호에
그런 곳에서 대각선으로 갑자기 속도 좀 들어왔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사고 과실 비율, 그리고요 12대 중 과실은 아니죠. 이 사고가 12대 중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는데요. 네, 이 사고 12대 중 과실은 아니라서 사망사고이거나 또는 누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되는 그런 중상해가 아니면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옳을까요? 앞으로는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지금 12대 중과실, 13대 중과실로 불법인 돈중에 일어난 사고 13대 중과실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또 지금처럼 대각선 들어오는 거 이것도 14대 중과실로 넣고 또 15대 중과실 뭘 넣을 거야? 생각나는 건 있을 때부터 하나씩 자꾸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누더기법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8대 중과실, 그 다음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100대 중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 녹색 신호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이죠.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제한속도 70km. 이 뒤쪽은 70인지 80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실비율 몇 대 몇입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이거 보시면서 근데 택시가 좀 불박차가 좀 빨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다른 차들이 비해 빨라. 근데 다른 차들보다 빠를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차들이 불박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여기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요. 속도 감시 카메라가 70이에요. 그럼 이럴 때 속도를 확 줄이죠. 70에 맞추죠. 근데 70이라 하더라도 한 78, 79 그건 안 잡죠. 그래서 나는 78로 간다. 다른 차들은 70보다 더 낮게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 질문자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속도 때문에 제가 100대형이 다니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제가 과속하진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7, 80 정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과연 시속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박차 속도.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요. 여기 전봇대 하나? 가로등으로 세면 되겠네. 가로등 하나 간격이 얼마냐? 요 가로등 하나 둘 지나는데 몇 초 걸렸고 그리고 거기가 시간 몇 메타냐 그거 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 언제쯤일까요?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 이때쯤 여기 한 칸이 얼마인가요? 요 자동차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만까지가 한 5m. 그러면은 여기는 요 차선과 차선 사이 요게 길어야 8m, 그렇지만 7m 정도 돼 보입니다. 이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 정도 되나요? 네, 요 뒷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4, 8이 32. 약 한 32m? 조금 더 될까요? 한 35m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 35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시속 70이면 도저히 멈출 수 없죠. 시속 60이면은 30, 35m 멈출 수 있는데 이 차가 여기서 그냥 꺾어 들어오면은 불박차가 엄청난 과속이 아니라면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70에서 80 사이라 그러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서 때려 박느냐 피하느냐인데 피하면서 그 차에 받치면서 이 인도턱을 들이받았죠. 불박차 과속만 아니었다 그러면 거의 100대 0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100대 0이 자 우선 속도를 보죠. 그리고요. 검찰의 요즘은 검사분들이 과감한 무혐의 결정을 많이 합니다. 사망사고 일어나더라도 시속 70으로 갔어도 못 피할 거리다. 시속 70일 때 멈추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속 70이면은 한 40, 한 3m 정도 될까요? 예, 한 40, 43, 45, 그 근처 되겠죠. 도저히 70을 지켜서도 못 피한다. 그리고 저 뒤쪽엔 80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속도 제한 표시가 없으면 왕복 4차로 도로는 80. 기본적으로 속도 제한 표시가 없으면 80이에요. 왕복 2차는 60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 뒤쪽은 시속 몇 킬로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글이 안 올라왔어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불박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사고 지점 앞에 제한속도 70이라 돼 있는데 그 뒤쪽은 얼마인 거예요? 불박차 속도는 얼마인가요? 불박차 속도 때문에 100대 0일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불박에서 빠른 것 같아서 여러 번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다른 차들에 비해서 빨라 보이는 것은 속도 카메라 때문에 다른 차들이 속도를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2차로에서 택시가 급정 제한이 뒷차량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하나만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속도 카메라 때문에 75, 80 이하로 달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네. 이번 사고, 만일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100대 0이어야 설령 속도가 더 빨랐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도 감시 카메라 있어갖고 과속할 수 없는 곳이죠. 이런 사고 100대 0에 옳죠. 그리고 만약에 저 차를 피하면 급히 핸들 더 트럭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순간에 저 택시가 들어올 때 저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아야 될까요? 택시를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택시를 피하시겠습니까? 들이받으시겠습니까? 아, 저럴 때 들이받아야지. 지금은 그렇죠. 막상 보세요. 갑자기 칼이 들어오는데 칼에 찔러야지. 칼을 피하다가 다른 사람을 밀어서 벽 밑에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이 들까요? 저 순간에서 오른쪽에 사람 있네 이게 보일까요? 이거는 여기에 인도톡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미리 보고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쪽 가지 말아야지 그랬을까요? 순간적으로 뭐가 있는 게 보일까요? 으악! 들어오는데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그쪽 들어오니까 핸들 틀면서 영상 다시 보시면서 제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한 30만 명 이상 되죠. 그분들 자칫하면 내가 죽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딴만 원 여기서요. 제가 얼굴에 여기서 손님 태우러 딱 들어가도 그때 마침 거의 이딴만한 덤프트럭이 25톤 덤프트럭에 짐을 20톤 이상 싣고 바로 오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덤프트럭이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택시 운전자 사망입니다. 손님을 태우려면 미리 바깥차로 가세요. 난 가다가 손님 있으면 손님 태워야 되겠다. 서두르지 마세요. 나 빨리 달려갖고 어디까지 가다가 어디 가면 손님이 아니까 거기를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 어떤 분들은 김포공항에서만 왔다 갔다,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에만 왔다 갔다 딱 자기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그냥 돌다가 있는 손님 태우는 분들 계시고요. 나라시 택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라시 택시라는 말은 원래는 일본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나가시 택시 있어요. 나가시 택시라는 것은 그냥 쭉 흘러가듯이 쭉 빙글빙글 다니다가 손님 보이면 태워놓는 거. 그 나가시 택시에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고 나라시 택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자가용 영업할 때 돌아다니다 사람 있으면 태우고 뭐 그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나가시 택시가 맞는 얘기랍니다. 그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사람 태우려고 그러면 제일 바깥차로로 가세요. 그래 바깥차로 가다가 사람 있으면 태우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가 내가 사람 태우려는데 저 앞에서 여기는 1, 2, 3, 4차로죠. 네. 내가 4차로 가다 손님 태우려는데 2차로서 팍 먼저 손님 낚아채려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요. 그리고 손님 태우려고 그러면 제 바깥차로 가십시오. 그리고 손님을 발견했으면 비상등 켜면 나 속도 줄인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죠. 힘들게 하루에 진짜 한 달 내내 일해갖고 200만 원도 못 번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50만 원 겨우 번다. 어떤 분들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300원 벌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요. 힘들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을 죽게 해서 내가 구속돼서 실형 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 피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보다 더 안전하게 운행하십시오.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갑니다. 자칫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